안녕하세요 여러분, 깡주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어제처럼 솔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젠장. 바로 시작합시다. 오늘은 비버 세부 가이드로 갑니다. 자, 일단 도감부터 가시죠. 비버 도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체할 게 없죠. 숲의 규율과 마법사의 낙인, 딱 이 두 개가 제일 좋습니다. 단일이든 광이든. 단지 이제 나중에 나이트페이 친구 중에 코레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영혼 결속 능력을 사용하면은 선제 공격이라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생긴다면은 나중에 이 선제 공격으로 저 마우사의 낙인이나 수피기울 중에 하나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건 일단 나중 얘기고, 현재로서는 수피기울과 마우사의 낙인 두 개가 제일 효율이 좋다. 자, 그리고 인내도감과 기교도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법사마다 차이가 없죠? 이거는 화법 세부 가이드에서 제가 어떤 걸 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솔직히 잠재력 도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 도관과 기교 도관은 여러분의 입맛껏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차 스텝 빠르게 갑시다. 빨리 하고 냉보 세부 가이드도 찍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 2차 스텝, 이것도 이제 싱크상으로는 특치 유 가로 나오는데, 저는 가속을 한 2.5에서 3순위 정도로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비법이 만화 속도 생겼고, 그 비전 탄막을 사용했을 때 충전물 하나당 만화가 2%가 돌아오기도 하고, 또 깨달음을 찍었을 때 만화의 회복 속도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리고 현재 비법의 메커니즘상 특화가 1순위이기 때문에 특화가 올라갈수록 최대 만화량과 만화 회복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화 관리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특치 가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일 파밍을 끝내고 세팅이 끝날 때라면은 아마 특화를 한 40%대까지, 치명은 한 20에서 30%, 가속을 한 15에서 20, 그리고 유연은 10% 정도로 딱 맞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법부여 갑시다. 무기는 이제 죄악의 계시나 천체의 지도를 끼면 되는데, 레이드는 그 화법 세부 가이드에서도 한번 말했듯이 웬만하면 단일은 죄악의 계시가 좋습니다. 단지 이제 쐐기나 광이 엄청나게 나오는, 쫄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광디를 올려야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지능 자체를 올려주는 천체의 지도가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계시 같은 경우는 단일 레이드에서 성능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슴은 이것도 똑같아요. 영원한 통찰력이 레이드에서 제일 좋고, 그 지능 30짜리 올려주는 거, 그거는 이제 쐐기나 쫄이 많이 나와서 광이 필요한 네임들, 그럴 때 한번 수압용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둘 중 아무나 껴도 상관없어요. 그 스탯이나 뭐 차이가, 딜량 차이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숙목은 당연히 영원한 지능 끼시고, 망토도 이것도 화워 세부 가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강화된 광역 회피나 강화된 생기 흡수 중에 하나를 끼면 돼요. 웬만하면 광역 회피를 추천드리는 편이죠. 자, 그리고 장신구, 이것도 일단 속박 플레임 변신수는 고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박 플레임 변신수가 본인이 먹은 2차 스탯 음식마다 올려주는 2차 스탯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제 속박 플레임 변신수 옵션을 보면은 12초 동안 특화가 341이 증가하죠. 이게 쿨이 4시간인가 8시간이 있는데, 만일 제가 나는 가속 스탯이 너무 딸려, 난 가속을 더 올리고 싶어 하면은, 어디 보자, 제 가속 음식 있죠? 보세요. 가속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속 음식을 이제 다 먹게 되면은 분명 이게 특화였죠? 특화가 바로 가속으로 딱 바뀝니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부족한 2차 스탯을 이 속박 풀림 변신수의 옵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연이 부족하면 유연 음식을 먹고, 치명이 부족하면 치명 음식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커버를 칠 수 있고, 1차 스탯은 지능으로 붙어 있고, 2차 스탯은 본인의 입맛 따라 바꿀 수 있으며, 착용 효과 장신구로서는 속박 풀림 변신수가 고정. 그리고 이제 사용 효과 장신구, 사유 장신구도 골라봐야겠죠? 저는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최고천의 폭발물이에요. 최고천의 폭발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했을 때 12초 뒤에 지능이 뻥튀기 되면서 그 시작하는 그런 메커니즘의 장신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신마강이 아니라 마력이 룬으로 이제 스타트를 해서 번뜩임을 모은 후에, 그 후에 이제 신마강과 여파 그 위에서 번뜩임을 쓰는 식으로 이제 딜을 하죠. 그 마룬이 지속 시간이 딱 12초예요. 최고촌도 12초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할 때 마룬 최고촌으로 시작하면은 번뜩임을 다 모으고 최고총이 발동하는 순간에 1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딜이 정말 세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톡박 플랜 변신수랑 최고천의 폭물, 이 두 개를 가장 좋은 세트 장신구라고 보고 있고, 최고천의 폭발물이 없으시다면은, 그리고 이제 네임드마다
마룬이 아니라 신마강부터 시작해야 되는 네임드도 몇 개 있잖아요. 패턴이 너무 어렵거나 막 10초 뒤에 몬스터가 사라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최고점의 폭발물 대신에 불가해한 양자장치나 뭐 영원 방출의 루비 그리고 이제 좀 여건이 힘든 분들은 경매장에서 다크문 장신구를 사도 상당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 같은 경우는 광에서도 이제 광은 이제 가속이 좀 중요해지거든요. 광은 이제 가속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가속이 거의 2차 스탯 중에 한 2순위 정도로 올라가요. 광을 칠 때는. 왜냐하면은 신비한 폭발을 많이 쓰고 비전 탄막을 사충전 비전 탄막을 몇 번을 쓰냐. 이게 이제 비법의 딜이 갈리거든요. 쐐기나 광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속을 올려주는 사용 효과 장신구를 쓰는 게 좋아요. 거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죽음의 악보 그리고 죄 많은 검투사의 기민 계급장. 이거는 이제 기민 계급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이건데 기본 스탯이 가속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세기를 돌 때 가속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비법에게 정말 좋은 장신구예요. 그리고 치명도 꽤 좋기 때문에 이 죄 많은 검투사의 휘장을 껴도 괜찮아요. 뭐 정리하자면은 이제 다들 같은 경우는 속박 플랜 변신수랑 최고천의 폭발물 광 같은 경우는 속박 플랜 변신수랑 뭐 죽음의 악보 아니면 죄 많은 죄인자의 매매의장 아니면 검투자의 기민 계급장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 하수인이 나오는 전신구도 있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설. 단일은 제가 솔직히 폭풍 착지라는 전설 아이템이 비보에게 있는데 그 폭풍 착지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폭풍 착지를 잘 쓰면 시간 변곡점을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패치가 좀 더 필요하고요. 단일은 시간 변곡점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두말 껍질 비전 폭격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비전 폭격 같은 경우는 정말 광에 특화된 거고 단일에서는 효율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뭐 많아도 요새는 좀 남아도는 편이기 때문에 그 비전 탄막을 빠르게 쓸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을 칠 때 비전 폭격이라는 전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쐐기에서 폭군 같은 주간 있잖아요. 보스가 세지는 경우. 그럴 때는 쐐기라도 시간 변곡점을 들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간 변곡점 자체도 광과 단일의 그 싱크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비전 폭격이 조금 더 좋을 뿐이지. 하지만 폭군 같은 경우는 보스 전투 시간이 50%에서 60% 그리고 쫄 구간 전투 시간이 거의 3, 40%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 변곡점이 좋을 수도 있다. 이제 정리를 내리자면 레이드는 무조건 시간 변곡점이고요. 쐐기는 이제 뭐 경화나 뭐 무리 이런 걸 땐 비전 폭격 그리고 이제 보스가 세지는 폭군 주간에는 시간 변곡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너무 맹맹한데 코 한 번 풀고 이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딜사이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딜사이클에 대해서 또 다시 해보죠. 물을 마시고 오니까 좀 정신이 차려지네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필 규율과 마법사의 낙인을 끼고 시작하잖아요. 저희 비법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수필 규율을 꼈다는 가정하에 딜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원래 비법 가이드에서도 수필 규율을 낀 상태의 딜사이클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어차피 다음 주에 나이트 페이는 이제 잠재력 동안에 2개 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수필 규율과 마법사의 낙인 아마 이 정도로 낄 것 같아서 수필 규율은 저도 낀 상태로 딜을 하겠습니다. 현재 템랩은 190 정도로 일단 장신구는 일단은 이게 장신구마다 딜사이클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일단 장신구는 없이 기본 딜사이클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깨달음을 찍은 상태로 왜냐하면은 과부하 찍은 딜사이클은 제가 다 말해드렸기 때문에 깨달음을 찍은 걸로 그리고 수피규를 꼈다는 가정하에 딜을 하겠습니다. 다 똑같죠. 처음은 한 5초쯤에 환연복도 켜주고 카운터가 3초에서 2초 넘어갈 때쯤에 비전 장렬 캐스팅 그리고 비전 보드를 같이 날리면서 마력의 눈을 깝니다. 이때 이미 3초년이 모였죠. 다수는 비작을 2번 날린 후에 만화석을 하나 흡수해주고 번뜩이 미 3개 쌓여라 기도를 하면서 딜을 합니다. 번뜩임 3개 쌓여라 기도를 합니다. 자, 마룬이 2초 남았을 때 1초 남았을 때 비전 날려주면서 역파 신마가 모아놨던 번뜩임을 버프에서 빠르게 풀어주고 네, 마력의 눈이 4초에서 3초 넘어갈 쯤에 냉정 3비작을 신망과 마룬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 박아버리고 신망 동안 마무리 10년 한방 해서
딜을 최대한 넣어주면서 마나를 다 써주시고 마나 다 썼을 때 환기 그리고 마나가 한 80%쯤에 멈추고 힘의 전환 하는 동안 마나가 다 차거든요. 그리고 한 2, 3초 기다리면 이제 여파랑 마룬이 뜨는데 그때 여파 마룬 해주면서 여기서 모아놨던 버튼이 한 발 더 써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나를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나를 계속 70% 이상으로 유지할 때 중간중간에 비전 탄막이나 비전 보조를 섞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나를 70% 이상 유지해서 깨달음에 공격력 8% 효과를 계속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전 보조 같은 경우는 팁인데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라 행정물이 2개가 있을 때 비전 보조를 써서 한 번에 4개를 만들고 이때 비전 탄막을 써서 마나를 8% 가져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환기가 보통 20초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마나를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깨달음 70%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환기를 더 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20초쯤 남았을 때 이런 식으로 마나를 계속 써줍니다. 얼추 맞습니다.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마나를 다 쓸 때쯤에 환기가 딱 돌아오게 될 거예요. 2차 스탯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이제 또 환기를 해주고 80%쯤에 멈추고 또 힘의 전환을 써서 쿨을 다 줄여준 다음에 여기서 또 여파와 신마강으로 딜을 해줍니다. 마룬이 또 4초에서 3초 넘어갈 때쯤에 냉정 3비자 그리고 이제 신마강이 있을 때는 마나가 7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비전 보주와 비탄 3비작으로 이런 식으로 70%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계속 유지하시면 되는데 이 깨달음 딜사이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쓰기가 정말 애매해요. 저도 지금 하면서 미스가 한 번 난 게 충전물이 4개인데도 여파를 써버렸다던가 이제 충전물이 3개인데 뭐 그때 비전 보조를 날렸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미스가 좀 났어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 쓰기가 조금 힘든 게 레이드에서는 이제 무빙도 많고 뭐 사이패 뭐 기둥 뒤에 숨는다던가 보스가 사라졌다 나온다던가 이런 거에 다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쿨이 딱딱딱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는 개인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해드린 것 중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는 오프닝은 똑같다. 하지만 그 이후에 환기가 쿨일 때는 만화를 가능 70%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그리고 환기가 한 20초에서 10초 후반 정도 남았을 때는 70% 만화를 유지하던 거를 포기하고 4비작을 계속 때려 넣는다. 왜냐면 환기가 보통 10초 후반에서 20초 정도 남았을 때는 그때 만화 8, 90% 기준으로 계속 쓰다 보면은 환기 20초 쿨이 딱 돌아와서 다시 환기가 돌아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현자 타임일 때 만화가 거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현자 타임 때. 왜냐하면은 현재 환기가 풀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이때 만화가 90% 정도에서 이렇게 마룬을 키잖아요. 그럼 마룬 위에서 비작을 거의 3번에서 4번을 때리고 그 이후에 비전 탄막을 쓰고 그 위에서 또 비전 보조를 한번 쓴 다음에 4비작을 한 번 더 떠오면서 마지막 거를 4충전 비탄까지 넣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만화를 90% 이상으로 90% 이상일 때 마룬을 켰을 때 깨달음을 유지하면서 4충전 비작과 4충전 비탄을 가능한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일 만화가 70%에서 80%를 간당간당 유지한다고 쳐보죠. 그때 마룬을 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만화가 지금 74%에서 마룬을 켰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4충전 비자가 한 번만 써도 만화가 70%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비탄을 써야겠죠? 그럼 또 똑같이 마룬 위인데도 1충전에서 2충전 비작밖에 못 넣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자 타임일 때 마룬을 깔기 전에 만화를 가능한 90% 이상 그리고 번뜩임을 한두 개 정도 모아 넣어서 현자 타임 즉 환기가 쿨일 때 마룬을 위해서 4충전 비작, 4충전 비탄, 비전 보조, 번뜩임을 가능한 박아 넣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깨달음이 싱크상 더 높을 수도 있고 과거가 싱크상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건 본인의 2차 스탯에 따라 다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과거를 추천드려요. 특히 이번 레이드는 제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깨달음을 쓰기가 정말 안 좋아요. 1렘부터만 봐도 기둥 위에 숨는 시간이 1분이 넘어가는데 과부하 같은 경우는 신마강 때 강하게 몰아치는 거고 깨달음이 지속딜에서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레이드는
숨었다 나오거나 뭐 이동하는 패턴이 많아서 과부하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찍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깨달음에 대한 딜사이클 알려드린 거고, 이제 제 딜사이클이 정답이 아니고 제가 알려드린 팁만 기억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변환하면서 딜사이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광을 칠 건데, 광은 당연히 이제 공명과 비전정령을 찍겠죠? 깨달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파, 신마강, 비탄, 보주, 비탄, 그리고 힘의 전환으로 비전보주 풀을 다시 가져온 다음에, 그래서 비전보주, 또 비탄, 그리고 이제 신폭을 광풀해야죠. 신폭 광풀하고, 또 마룬을 깔아주고, 이 위에서 또 4신폭, 4신폭, 비전 탄막 한 번을 계속 반복해줍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만화가 70% 이하로 거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파 올 때 또 여파, 비탄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만화가 70% 이하로 거의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기 전에 몬스터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몬스터가 다 죽었죠. 만화를 예를 들어서 한 70%로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 시간 한 10초 가지겠죠? 그 사이에 만화가 또 8, 90%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세게 해서 쓸 때는 이거는 그냥 과부하랑 딱히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광딜 사이클을 해주시면 돼요. 단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보스몹을 신나게 때렸어요. 보스몹을 신나게 때렸죠? 보스몹을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칠 거예요. 이제 만화가 한 10%에서 20%에서 보스 전투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쐐기 무리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때는 만화를 70% 이상을 해서 깨달은 스탯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줄 가기 전에 그냥 환기를 돌리세요. 그리고 만화 100% 됐죠. 이때 가서 또 이렇게 딜을 시작하세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70% 이하로 만화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찍고 이런 식으로 여파와 비전보주 이런 거 4충전 비탄을 하면은 어차피 쐐기 쫄몹은 저희가 비전장력에 4충전 비작을 안 쓰잖아요. 다 심폭 비탄만 쓰지. 그렇기 때문에 만화가 70%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스전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쫄무리를 가는데 만화가 막 2, 30%다. 그때는 그냥 환기를 질러서 만화를 그냥 바로 100% 채워서 깨달은 스탯, 만화가 70% 이상일 때 비전공력 8%만큼 증가합니다를 바로 얻기 위해서 환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쫄 구간을 전투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면은 어차피 환기 쿨이 돌아오고 상대 보스 오기 전에 환기 쿨이 무조건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기를 만화가 0%대 쓴다기보다는 70%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그때 그냥 환기를 써서 만화 100 채우고 다음 줄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쐐기 내내 보스전을 제외하고 깨달음의 그 8% 딜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쐐기 같은 경우는 과부하보다 깨달음이 딜이 싱크상으로도 더 높게 나와요. 실제로도 저도 깨달음을 찍고 가는 편이고. 단지 이제 이게 끝이네요. 이게 단일과 광딜 사이클 끝입니다. 딱히 알아드릴 게 딱히 아실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깨달음의 그 70%가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올린 비버 그 큰 텔 가이드가 있는데 그 과부하 영상처럼 딜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